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해달라고 당부한 뒤 여야가 후보 추천을 합의해서 본회의에 올렸는데 민주당이 국민의힘 추천 후보를 부결시켜버렸습니다. 비서구와 고성이 난무했던 당시 현장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천영식 추천안은 가 116표, 부 124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116표, 부 120표. 박선원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앞으로 주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먼저 야 인마라고 했고 박충권 의원이 항의를 하면서 거의 몸싸움 직전까지 갔어요. 정영재 변호사님. 자, 이렇게 된 게 앞서 표결했던 민주당 후보들에는 국민의힘이 찬성표를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진 투표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를 부결시켜버렸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야당 몫으로 배정되어 있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정치 도의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줘야지 왜 여당이 야당 몫까지 그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저는 그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천영식 대표가 천영식 후보가 만약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천영식 후보가 어떤 분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 홍보 비서관 했던 그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기자 생활 오래 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KBS 이사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펜앤마이크 조금 전에 지금 전한길과 그렇죠. 그 이준석 대표 사이가 그 방송하고 있는 그 펜앤마이크의 대표이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거를 부결시킬 정도로 그 펜앤마이크 대표라고 한 자리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자리인가? 저는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치 도의상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성춘부 대변인, 민주당은 왜 합의를 깬 거예요? 일단 펜앤마이크 대표이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지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거기에 펜앤마이크의 그 칼럼을 올렸는데 거기에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내란 옹호 관련 칼럼을 올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하는 분들이 아마 반대표를 던지신 것 같고 근데 합의가 됐던 거 아니에요? 아마 그 대표들 원내대표들과는 아마 합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당 계열 의원들 간에 반대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지금 정확하게 사실 지금 인사 관련 투표잖아요. 인사 관련 투표는 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누가 정확히 몇 표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반대표는 아마 다 민주당 의원들이겠죠. 예.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니 국민의힘이 지금 여기에 안 온 분들 많거든요. 국민의힘 한 10명만 더 왔으면 충분히 찬성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 아니냐. 본인들이 표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도 있지 않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책임도 국민의힘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게 뭐 국민의힘 추천하는 건 무조건 다 반대했다. 저 같은 날 지금 박미통 의원 말고 그 권익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권익 의원 2명. 그 권익 의원도 한 명은 민주당 추천, 한 명은 국민의힘 추천이었습니다. 김바울 후보, 심상옥 후보, 국민의힘 추천 후보들 후보까지 한 명씩 해가지고 2명 다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는 아마 반대표를 던지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래도 적어도 아무리 야당 추천 몫이라 하더라도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라는 분들이 수십 표의 반대표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합의를 했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뒤통수 맞았다고 강히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뒤통수를 쳤습니다. 합의를 해놓고도 처리하지 않고 뒤에서 부결시킨다 한다면 국회에서 의안을 또는 법안을 합의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당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합의 정신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위법한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독으로 방위통일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방송 장악과 언론 장악을 통해서 전체주의적 일당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또 뒤통수 쳤다. 합의를 해놓고 이렇게 부결시키면은 도대체 어떻게 믿고 일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김민 대변인님, 앞 성치훈 부대변인 말씀대로 이거 9표 차이로 부결됐는데 만약 국민의힘에서 10명 정도만 더 들어왔으면 가결됐을 거다. 이 얘기도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더 많이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 뭐냐면요. 어떤 위원회의 추천이라는 거는 합의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여야 추천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서로 간에 합의를 해놓고 뒤통수를 친 셈입니다. 방미통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방통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합의제 기구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깃발 들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이 합의를 저버렸다 이걸 넘어서서 방미통일을 사실상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때 방통위원장 무려 4명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했습니다. 그거 왜 그렇죠? MBC 대주주인 박문진 관련해서 이사들이 임기가 끝났는데 그 임기 끝난 사람들 다시 다른 사람 임명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정권을 잡았죠.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야당 추천 몫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거 본인들이 볼 때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트집을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저는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볼 때는 그 권한에 대해서 자제나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도적 자제 절제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근데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는 게 과연 국정에 있어서 야당을 배려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금 방미통일가 대통령목 2명만 지명이 돼 있었고 그런데 최소 4명이 돼야지 정상 가동되는 겁니다. 근데 어제 민주당 추천 1명만 됐으니까 3명 됐잖아요. 그럼 가동이 또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몫의 비상임 의원 2명을 결재를 해버렸어요. 그럼 5명이 되지 않습니까? 차 교수님. 네. 이러면 국민의힘 추천목 이상근 비상임위원이 회의에 불참해도 4명 체제로 방미통이 가동이 돼버리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비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앉아있니까 지금 방미통이 법이 바뀌면서 사실 비상임위원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당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인준투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장이 한 그 지금 결재 행위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뭐 법에 지금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당이 추천한 인물을 결재하는 것은 뭐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제 투표 같은 경우는요, 뭐 합의를 어겼다고 이렇게 상당히 뭐 야당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오랫동안 이런 그 상황을 지켜봤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과거에도 당론에 의해서 상대당이 추천한 인물을 우리가 일종의 투표를 그러니까 찬성을 하자 그렇게 이 당론을 모으더라도 사실은 이 인사에 관한 것은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그 당론을 어기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소신이 작용해서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네. 많이 그런 표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소수 야당의 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제 사실 원내 지도부가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단 한 명도 빠지지 말고 그러게요. 투표에 임하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배경에는 앞서 제가 아까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 번 더 쓴다고 한다면 원내 지도부가 미필적 고의를 저는 갖고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 이 지금 천영식 지금 대표는 저도 과거 같이 정당 출입했던 동료 기자였기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문제는 이 지금 지난 탄핵 국면 때 사실 이 계엄을 옹호하는 칼럼을 썼다든지 그리고 뭐 그런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장동혁 지도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사람을 추천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내 지도부의 약간은 불만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